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웹이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탄력 업무 지원과 그리고 적시 서비스 출시를 위한 기반으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온프레미스에서 멀티 클라우드까지 워크로드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효율적으로 IT 서비스 관리를 위한 것이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IBM 그리고 서비스나우와 함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IT 서비스를 관리하고 지원할지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 IBM 정윤식 실장님 그리고 김규화 서비스나우 코리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정윤식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IBM에서 서비스 영업을 하고 있는 정윤식입니다. 저는 주로 그 워크플레이스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김규화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나우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김규화라고 합니다. 저희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최근 활발하게 한국 진출 및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후에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IT 서비스 관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먼저 정윤식 실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IT 서비스 지원 워크플로우 현대화 추진 전략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IT 서비스 관리의 새로 파라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관련돼서 구현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그 뉴 노멀 시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영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결국 이 두 가지 과제는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을 위한 어떤 새로운 파라다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IT 사용자 지원에 대한 새로운 파라다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IBM에서 말하고 있는 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주로 그 IT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IT 사용자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자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IBM이 말하고 있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벌써 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그 동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고, 지금 그 뉴노멀 시대에 저희가 필요한 그 어떤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의 가속화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IBM이 갖고 있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left to right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래프에 보시면 그 아래축이 비용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축이 또 이제 그 티켓 수를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적은 비용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IBM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IT 사용자 지원을 주로 그 현장 지원이나 헬프데스크 위주로 하였다면 그것을 셀프 서비스나 자동화를 통해서 현재 요구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한 그 맥과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셨던 이제 어떻게 보면 IBM의 접근 방법이 되겠는데 right to left, 그러니까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비용도 좀 최대한 줄이면서 그 사람이 하던 업무를 최대한 또 자동화를 한다라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의 그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결국 사람 중심으로 하던 서비스 시대는 가고 있고, 그것을 결국 그 언택트 시대에도 필요한 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국 어떤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IT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 시작점이 아무래도 그 셀프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셀프 서비스 안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기술들, 특히 그게 머신러닝이든 아니면 자동화를 접목을 한다면 좀 더 비용 절감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IBM이 얘기하고 있는 라이트 레프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IBM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로드맵 기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상단에 있는 것이 IBM이 현재 그 개인화 및 자동화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사용자 정보, 그 다음에 그런 관련된 티켓들을 분석을 해서 자동화, 서비스 기회에 대한 어떤 그 기회를 찾고 그것을 실제 자동화할 수 있는 구현 기술들을 IBM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그 앞단에 있는 결국 IT 서비스 데스크의 현대화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옴니 채널 서비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기존의 엔드 유저들께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때 주로 현장 지원이나 헬프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앞으로는 그것들을 그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찾고자 하실 거고, 상담원 챗봇을 통해서 또는 그 상담원과 채팅을 통해서,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상담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서비스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IBM이 그 IT 서비스 혁신과 관련돼서 예전부터 주창하던 3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널리틱스, 분석, 코그니티브, 요새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동화, 오토메이션 3가지 축이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결국 이것이 그 어떤 사일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널리틱과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이 하나의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이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그 AI 옵스 형태로 많은 회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T 사용자 지원에 있어서도 이런 분석,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그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최대한 그 비용 이펙티브한 그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그 어널리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 IT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PC라든지 그 사용 이력, 거기에는 그 사용자가 이제 그 등록하는 각종 티켓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그 머신러닝 기반 또는 IBM의 왓슨 기반으로 분석을 한다면 거기에 개선 기회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결국 이 개선 기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떤 그 오퍼튜니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지식 체계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기반 하에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코그니티브 또는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IBM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버추얼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름은 루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것은 기존에 있던 챗봇에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결국 학습이 가능하고 그냥 단순히 Q&A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티켓을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 픽스할 수 있도록 그 액션을 취하는데 어떤 트리거 역할을 이 루카가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셀프 서비스를 통상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셀프 서비스를 그 버추얼 에이전트와 결합을 한다면 더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또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는 사실 실제 IBM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IBM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셀프 서비스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장비에 대한 주요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로 관심 있어 하는 직원들이 주로 문의하는 내용들을 조회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IBM의 버추얼 에이전트를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솔루션과 조치를 이 한 화면을 통해서 다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AI 기반의 티켓 자동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사용자가 문의를 해서 해결하는 데까지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그 한 축에 이제 AI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AI 기반으로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했을 때 이 티켓이 과연 상담한테 보내야 될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담당자 또는 조치 그룹한테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것들을 다 그 해당 담당자가 각기 그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단계에서 그 웨이스트 타임도 되게 많았고 한데 요 AI 기반으로 어떤 티켓을 자동 할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티켓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리드 타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구현 사례입니다. 그래서 IT 사용자 지원 관련돼서 다양한 그 자동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그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에는 그 내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크립트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거를 RPA 형태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매끄럽게 이제 태우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앱 형태로 해서 별도의 프로세스를 태움으로써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앞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IBM이 하고 있는 IT 사용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어널리틱스,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이라는 화두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앞단에 그 접점에 해당하는 IT 서비스 데스크가 있고 결국에는 그것을 모두 지원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IT 서비스 관리 어떤 그 솔루션이 있는데 그것들을 현재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시고 있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이 그 전이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객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ITSM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ESM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M이라고 하면 그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뭐 IT에 국한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온프레미스 형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로 많은 고객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우러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개념의 워크플로우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ESM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때 요구되는 몇 가지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그 인테그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스템, 그게 HR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사내 업무 시스템과의 연계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물론 이때
인테그레이션 이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어떤 사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분석이 어떤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널리틱스 기능들이 같이 있는 어떤 플랫폼이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또는 부합하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많은 고객들께서 어떤 그 새로운 그 플랫폼 선정을 위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참고하실 만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는 일단 첫 번째 지속적인 혁신 역량이고요. 2번째는 자동화, 3번째는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혁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술 변화가 계속 있고 뭔가 그 변화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투자를 보호하고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시점에도 이거를 새로 이제 솔루션 자체를 개비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기능 개선이라든지 차후에 그 릴리스되는 그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기투자를 보호하고 혁신 역량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자동화는 그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적으로 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의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AIOps 기능들을 탑재해서 전체적인 그 워크플로우를 가능하면 옵티마이즈하고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결국 그것이 그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인데요. 사실 모든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게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그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는데 한계도 있을 거고 그게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에 어떤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생산성 향상인데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편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3가지가 향후에 우리가 새로운 그 워크플로우 플랫폼 또는 ITSM 플랫폼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실장님께서 그 ITSM 플랫폼 이제 그 고려 사항까지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IBM과 서비스나우가 함께 나오셨단 말이죠. 양사가 도대체 어떤 연유로 함께 나오셨는지 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양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또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뒷장에도 준비한 차트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 글로벌하게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이 그 서비스나우 기반으로 사내 시스템을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지금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고 뿐만 아니라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뭐 그게 IT 워크플로우가 됐든 아니면 타 HR 또는 CSM 워크플로우를 위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구축,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표에 앞에서 제가 이제 그 향후 그 새로운 ITSM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IBM이 표준으로 선정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서비스나우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한 장짜리 개요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에서 그 뭐 자동화니 인공지능이니 또는 타 시스템과 또 통합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워크플로우 시스템으로서 가야 될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이 한 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나우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게 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기 위한 또는 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확장을 위한 그 기능, 툴들을 그 안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나우 플랫폼을 가지고는 IT 워크플로우
뿐만 아니라 타 시스템의 어떤 그 백본 플랫폼으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장표는 실제 IBM이 서비스나우를 가지고 활용한 사례들을 그냥 한 8가지 정도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IT 사용자 지원뿐만 아니라 IT 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기반은 서비스나우고 거기에 IBM이 갖고 있는 왓슨이든 이런 기술을 접목을 해서 여러 가지 구현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추얼 에이전트를 활용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왓슨 기반화에 자동화하거나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우 IBM 간의 어떤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실제적으로 IBM이 사내 시스템뿐만 아니라 왓슨이든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부서들과 협력을 해서 서로 상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표에 있는 지난 세계에 있는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이 실제 IBM 대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위한 ITSM을 서비스나우로 구축한 사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 및 구축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워크플로우를 고민하고 계시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서비스나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정윤식 실장님께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서의 전략이라든지 그런 좀 사례 그리고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이제 서비스나우와의 협업 관계 그리고 이 서비스나우의 IT 워크플로우 플랫폼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나우가 좀 어떤 회사고 정말로 이 IT 워크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번에는 서비스나우 코리아의 김규하 대표님께서 좀 구체적인 활용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린 서비스나우 코리아의 김규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표방하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조금 알려진 바가 여태까지 좀 모자랐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서비스나우 회사 소개를 저희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비스나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워낙 작년부터 좀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시청하신 분들 대부분 또 IT 쪽에 많이 종사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는데 시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서비스나우 시총이 네, 얼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한 105조 넘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네. 주식을 샀어야 됐습니다. 네, 작년에 네. 출입하실 때 하셨어야 네. 되는데 네. 네, 저희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특히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2004년에 설립된 16년 된 회사, 사스 회사이고요. 저희 창업주께서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보통 사람들, 보통의 직원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저희를 자리매김을 하셨고요. 또 특이하게도 저희 SAP에서 10년 이상 또 사장님을 하신 전문 경영인 빌 맥더머 씨가 저희 또 본사 사장님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표에서 보시는 것,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연간 성장률이 한 57%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이고요. 저희가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생각하시는 모든 글로벌 IT 서비스 회사들, 또 대단히 많은 텔코 회사들, 또 제조, 유통, 디지털 네이티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고객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오랫동안 IT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한 회사이면서 최근에 특히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또 디지털 서비스 관리 측면으로도 사업 확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아마 이제는 이제 시청하신 분들께서 서비스나우가 얼마나 좀
좀 대단한 회사인지 조금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서비스나우 그렇게 지금 7천여 개 이상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어떻게 그럼 쓰고 있는지 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오늘 이제 솔루션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나우에서는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어떻게 서비스나우로 구성하셨는지, 또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어떤 업무에 하시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생각했을 때 5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들로 나눠서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맨 처음부터 이제 경험, 그리고 밸류체인에 이르는 부분들, 또 시간의 혁신, 공간의 혁신, 문화의 혁신, 이 5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경험인데요.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자체가 최근 20년 동안 디지털 경험으로 또 셀프 서비스 경험으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인터넷을 사용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마존이랄지 뭐 넷플릭스랄지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전화를 들고 뭔가 서비스를 받기보다 셀프 서비스로 제 손끝에서 만지는 대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좀 사람하고 굳이 저희가 전화를 하기보다는 셀프 서비스나 디지털 봇이나 이런 형태로 저희들 디지털 경험이 올라갔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저희들 자체가 디지털 네이티브한 그런 직원들이고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제 회사에 출근했을 때 혹은 재택근무를 했을 때 그런 경험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가 약간의 의문이 있는 거죠. 서비스나우가 이제 제공하는 이런 디지털 경험은 저희 말로는 디지털 소비자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냥 구글 검색을 할 때처럼,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 앱을 열어서 뭐 쿠팡이랄지 아마존이랄지 이런 앱을 사용하는 그런 경험 그대로를 회사에서도 업무를 하면서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인터페이스들은 IBM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봇의 형태라든지 또 포탈의 형태, 구글과 같은 포탈의 형태, 그리고 모든 경험을 모바일 네이티브하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다면 통신사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화면이 아웃데이트 되긴 했는데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드 엔지니어들도 있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있고 내부에서 네트워크 운영하시는 부분들, 또 많은 직원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영역들, 이런 각각의 영역들이 뭐 제 전 직장에서는 뭐 피보탈 같은 회사들은 중요한 디지털 대고객 채널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CI/CD를 만들고 마이크로 서비스 앱을 만들고 모바일 앱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그런 영역에 특별한 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모자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업무들, 저희가 거점 오피스에서 뭔가 회의실을 예약한다든지, 필드 엔지니어가 출장을 나가기 위해서 어떤 걸 동선을 준비한다든지, 직원들 간에 온보딩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들은 사실은 정말 모바일 네이티브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우 모바일이라는 모바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로우 코드 앱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워크플로우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개발을 하지 않으시고도 이제 적절한 워크플로우 디자인 툴과 또 약간의 코드를 통해서 거의 엑셀을 만지는 것처럼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미니미디를 출시하시고 배포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예시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 측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밸류체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시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IT 시스템을 보시더라도 뉴노멀이 시작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지 슬랙이라든지 박스라든지 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로 훅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이런 다양한 협업 도구들을 정말 잘 꿰어서 사용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계실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적인 업무 영역, 산업이 분화가 되면서 전문적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들이라든지 CRM 영업, 또 마케팅, 또 ERP, 인사, 재무 회계, 이런 많은 부분들의 각각의 디지털 혁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들도 하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하단에 보시는 많은 영역들이 점점 시스템 오브 레코드로, 어찌 보면 사일로로 도입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을 직원들이 한꺼번에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영역 중에는 이런 협업 도구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는 이 수많은 전문적인 플랫폼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하나의 직원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해답으로 저희는 시스템 오브 액션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나우 플랫폼이 앞서 들으신
이런 협업 도구들과 시스템 오브 레코드의 전문적인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연동을 한다든지 사용자 경험을 위한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든지 전체적인 직원 경험 위주로 재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영역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이제 다른 디지털 회사들과 같은 디지털 스택을 하나의 가치사슬로서 확보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룹이 지멘스 그룹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직원 수가 38만 8천 명에 이르는 회사이고요. IT 직원만 하더라도 6,500명에 달하는 회사이고 한 달에 온보딩 시키는 직원, 신규 직원, 경력 직원만 하더라도 2,000명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IT 부문이 어떻게 이 전체적인 그룹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HR에서 이제 채용에서 퇴사까지 그리고 구매 모든 종류의 구매들 이제 저희가 디지털 혁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R&D를 수행한다든지 또 업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많은 구매 작업이나 이제 파일럿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영역들 또 인사 재무 회계 총무 이런 그런 전통적인 영역에 이르겠지 많은 디지털 워크플로우들을 디지털화를 시켰고요. 세 가지 영역에 나눠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 영역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보라색 부분이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팀즈라든지 또 저희가 제공하는 버추얼 에이전트들 또 IBM에서 제공하는 왓슨 같은 그런 영역들과 연동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단에 보시는 것들이 시스템 오브 액션과 시스템 오브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 그룹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즈니스 영역들의 워크플로우들, 업무 흐름들, 또 요청들 이런 것들을 시스템 오브 액션이 저희가 대신 활동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뭐 어떤 회사를 다니시건 휴가를 낸다든지 또 우리 사주를 신청하고 변경을 한다든지 뭔가 저희가 전세금을 위해서 뭔가 재증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각각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시간이 낭비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직원 경험들이 뭐 다들 경험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월급 하나를 매니저서 올려준다 하더라도 아마 10개 정도 시스템을 돌아다니고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의 소중한 시간이 아니라 시스템 오브 액션인 서비스나우 플랫폼이 대신 미니미가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해드리는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스템 오브 인사이트를 보시면 이런 많은 디지털 흔적들은 굳이 노력을 안 하셔도 저희 서비스나우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어떤 정도의 시간을 쓰고 계시고 누가 깔고 앉아 있는지 어떤 경험들을 갖고 계신지 그런 지표들은 모두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RPA로 자동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프로세스를 재디자인하시고 새로운 플로우를 만드신다든지 이런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룹들이 또 많은 기업들이 멀티클라우드로 외치고 계시고 또 다양한 SaaS 회사들,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을 개별적으로 도입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시스템들 간의 아주 유기적인 연동 또 하나의 사용자 경험 이런 영역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IBM을 위시로 해서 많은 벤더들과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벤더들 간의 연계, 서비스 데스크의 연계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 그룹의 경우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스템 오브 액션을 말씀을 드렸고 시간 관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52시간이라는 새로운 경험도 하고 있고 또 요새는 뭐 4시간만 일하면 된다. 몰입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런 직원들의 몰입과 시간을 어떻게 아껴줄 수 있을 거냐면 사실 직원들이 뭔가 신청하는 방법 대신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검색하고 셀프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본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요새는 더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직접 수행이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서비스들, 애저 서비스들, 또 클라우드들, 빅데이터들, 또 업무 시스템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영역들이 제대로 연동이 되고 그 플로우들을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DI 같은 재택근무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IT 시스템, VPN, VDI 또 재택근무 신청이나 노트북 반출 이런 일련의 업무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들을 SI 사업을 띄워서 저희 직원들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와 같은 플랫폼에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플로우로 위지위그로 화면 보면서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하고 바로바로 이런 카탈로그를 만들거나 모바일 앱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일이 빨리 처리되고 서비스로 모든 업무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시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신청했을 때 어떤 진행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누가 혹시 휴가를 내고 업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대체로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가시성들을 저희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시간이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요청들, 이런 업무 플로우들이 저희 플랫폼 안에서 녹아들어져 있다 보니까 필요한 대시보드들, 또 아웃 오브 박스로 필요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저희는 업무 진행의 가시성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고 있는지, 업계에 비교해서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저희 KPI들이 동종 업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 성과를 내고 있고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 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모두가 익숙하신 IT 운영 업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고객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NTT와 같은 이제 글로벌 통신사죠. 일본에서 가장 큰 SI 회사이자 통신사이기도 하고 글로벌하게도 수위를 달리는 이제 회사입니다. 이 전체 회사에서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AIOPS라는 예시를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요. 알고 계시는 운영 업무는 뭔가 저희가 사람들이 인지해서 이슈가 발생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처리하고 루트 코즈를 협의하고 또 해결 방안을 반영하는 데까지 일련의 업무들을 저희가 하나의 문제당 어떨 때는 2, 3일씩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또 복잡한 IT 플랫폼들, 클라우드 플랫폼들, 멀티 클라우드를 거쳐서 문제를 잘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어플리케이션 팀은 운영팀한테 얘기하고 운영 인프라 팀은 어플리케이션 팀한테 얘기하고 또 벤더는 벤더대로 얘기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죠. 근데 이런 NTT에서 예시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자동으로 중증도 검사를 해서 이걸 사람한테 맡길 것인지 반자동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부분들, 또 여러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운영 얼러트들을 저희가 이상감지 툴들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먼저 볼 것인지, 이게 정말로 학습된 어떤 AI가 판단했을 때, 머신러닝이 판단했을 때 진짜 사람이 봐야 되는 문제인지 감지하는 영역들, 또 서비스 매핑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서비스 구성도를 자동으로 구성해서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최근의 변경이나 여태까지 추이를 봤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그멘티드 AI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옆에서 보시는 NTT 사례에서처럼 하루에 50만 개 이상의 그런 형상 항목들, 클라우드 항목들을 추적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10만 개 이상의 업무들을 이미 연간 10만 개 이상의 업무들을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로그를 트렁케이트 한다거나 또 디스크 스페이스를 바꾼다거나 클라우드의 티셔츠 사이즈를 바꾸는 그런 정도는 사실은 반자동으로 사람이 한 번만 리뷰하고 혹은 리뷰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런 AIOPS 사례들을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저희 IT 업무 영역을 넘더라도 저희 서비스나우를 활용하시는 고객들 중에는 저희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제조업체,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멋있는 헬기 사진도 있네요. 이런 예지 정비를 한다든지 커다란 플랜트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직원들의 경험이 현장에서 정말 모바일로 저희가 필요한 워크플로우들을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직원들이 소중히 땀 흘리시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기록이 되고 또 더 단편화될 수 있고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의 서비스나우를 에브리띵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영역들에서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저희가 직원들이 근무를 하셨을 때는 오른쪽에 펼쳐보면 직원들이 이제 물어볼 사람도 있었고 어디 뛰어가면 IT 서비스 데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참 직원, 후배 직원 많이들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재택근무나 거점 근무를 하실 때 보면은 옆에 직원들이 없죠.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솔레이트 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회사가 나를 케어하는구나. 또 통합 디지털 서비스 창구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 IT를 넘는 아까 말씀드린 재직명을 받는다든지 내 월급이 이상하다든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시잖아요. 또 중요한 영업 업무를 위해서 NDA를 받으신다든지 이런 업무들도 하나의 통합된 디지털 서비스 창구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나우 플랫폼을 통해서 받고 계시는데요.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 이제 신문기사로도 나왔던 그룹에서는 여러 디지털 그룹 차원에서 디지털 혁신을 꾀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뭐 영업, 인사, 재무, 회계 이런 부분들을 물론 추진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택하셨던 플랫폼이 IT 플랫폼으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으로 저희 서비스나우를 채택을 해주셨고요. IT 자체를 또 클라우드와 함께 혁신함과 동시에 앞으로 발생시키는 이 수많은 영역들, 말씀드린 보안이라든지 B2B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의 혁신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의 직원 경험을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요청들, 재택근무, 거점근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관리 플랫폼으로 저희 플랫폼으로 혁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의 직원 경험을 이제 저희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큰 IT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와 재무, 구매, 또 총무, 인사 영역, 법무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영역의 업무 흐름들을, 워크플로우들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계시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짧은 결과로서 저희가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사용자 수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5만 명에 달하고요. 물론 IBM도 이제 이런 규모의 회사 이제 사용자 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 회사인데요. 전체적인 IT 서비스의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휴가 요청과 같은 간단한 인사 업무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계신지를 잠깐 조망해 보시는 자료로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이 저희가 공간을 생각하셨을 때 최근에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 제공해주는 이런 앱들이나 디지털 경험들이 없어서 사실 시민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진 예시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 저희 서비스나우를 운영하시는 운영 담당자가 이제 PCR 검사라고 하나요? 그런 시민들이 받는 접종 검사들, 바이러스 검사들, 또 거기에 따르는 격리라든지 또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이제 운영자가 서비스나우 플랫폼에서 뚝딱 만들어서 그런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모바일 앱으로 전 시민들에게 뿌린 바가 있고요. 96시간에 걸쳐서 이제 배포와 이제 운영 작업을 바로 마치셨습니다. 이런 예시들을 바탕으로 저희도 물론 그것들을 공개해서 다른 시나 또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 워크플레이스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앱을 만들고 앱을 멋지게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급박한 현실에서 또 저희가 이런 로우 코딩 앱 엔진이라는 저희 기능들, 또 인티그레이션 허브라는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로고들과 같은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들, 업무 시스템들의 변경 없이도 저희가 빠르게 이런 앱들을 만들고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을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간이 달라지면서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저희가 대면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 또 폭발적인 서비스의 증가를 겪고 있는 경우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솔루션에서 커버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런 줌과 같은 뭐 최근에 주가가 40%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줌과 같은 회사들은 지금 2억 명 이상, 3억 명 이상의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고객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빌링이 잘못됐다라든지 네트워크 서비스 퀄리티가 낮아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IT 플랫폼 또 고객 서비스 플랫폼 이 두 개의 제품을 연합해서 저희가 줌을 사용하고 나면 이제 좋았냐 나빴냐 이런 단순한 피드백을 받죠. 나빴다고 했을 때 벌써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버추얼 에이전트가 출동을 해서 거기 어떤 초등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트워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미 아는 상태에서 고객 서비스들을 처리하고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예시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께서 쭉 혁신들 서비스나우를 이용해서 뭐 경험의 혁신, 그리고 가치 사슬의 혁신, 그리고 공간의 혁신, 시간의 혁신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문화의 혁신까지 가능하다고. 네, 뭐 문화를 저희가 다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카탈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촉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2%라고 써 있는 부분이 한국어로 따지면 블라인드 앱이죠. 그런 글래스도어라는 해외 유명한 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탑 100이라는 가장 업무 경험이나 문화가 좋은 회사들 100개를 추려봤는데요. 이 회사들이 122% 이상의 높은 주식 성과, 주식이 뭐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국 문화가 좋은 회사가 이제 기업 성과도 좋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화 측면에서 보시면요. 저희가 세븐일레븐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례를 들고 와 봤는데요. 이 세븐일레븐의 전체적인 미국 전체의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 각각의 점주들 이런 사람들이 고객이 느낀 어떤 불편한 점들 또 동선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시스템에 모두 입력을 해야 되고 고객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구가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서비스나우로 모든 걸 모바일화하고 옴니채널화해서 고객들이 필요할 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저희들이 경험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전통적인 회사들은 기존에 필연적으로 레가시 시스템들이 사일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도 시스템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일로화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분절된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비스나우를 도입해서 전 직원들이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거를 워크플로우로 디자인해서 빠르게 업무에 적용하는 그런 예시들을 디지털 워크플로우 예시로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질적인 회사가 합친 경우인데요. 이것도 문화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회사들이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M&A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단히 이질적인 회사, EMC와 델, 또 거기에 따르는 자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사실 문화가 하나가 되기 이전에 사실 인사 시스템, 업무 시스템도 다 다르시거든요. 합병이 되면 저도 피보트를 했을 때또 델테크놀로지에서 일할 때 아주 여러 가지 아이디를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의 창구로 또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저희 서비스나우를 활용하신 사례입니다. 회사는 다르더라도 배경은 다르더라도 직원들의 경험은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것이 저희 서비스나우를 활용하신 고객들의 하나의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저희 고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잠깐 또 스위스 리의 차트를 들고 와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했습니다. 최초에 저희 서비스나우를 10년 전에 활용하셨을 때, 10년 이상 전에 활용하셨을 때는 단순한 서비스 티켓이나 IT 서비스 관리를 위해서 활용하셨고요. 그것들이 점점 더 IT를 위한 기준 정보가 되어서 IT를 위한 ERP로서 동작을 하시다가 IT를 넘어서 전체적인 디지털 통합 서비스 창구, 컨택원이라는 내부 브랜드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센트럴 플레이스라고도 하고요. 또 많은 이름들이 아까 IBM도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브랜딩으로 통합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를 추진하시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전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하나의 백본으로 저희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시가 전체적으로 저희 고객들이 여태까지 걸어오신 여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에 있어가지고 IT 서비스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IBM 정식 실장님께서 그럼 정말 이 IBM과 서비스나우가 함께 합쳐졌을 때 어떤 강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요약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에서 그 서비스나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아주 훌륭한 잘 만들어진 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번의 투자로 사실 기존의 사일로 형태로 도입하던 것들을 갖다가 이 플랫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IBM이 사내뿐만 아니라 대고객 그 구축 사례, 컨설팅, 운영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고객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갖고 계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시는 고객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SaaS 모델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이게 저희가 구독 서비스 하듯이 매일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점차 확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두 분께서 효율적으로 IT 서비스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발표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지금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질문들을 좀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설문조사도 답변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추첨해서 초정의 상품도 드린다고 하니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좀 뽑아보려 하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지금 접속하신 시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지금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공공도 있으시고 대기업도 있으시고 굉장히 많으신데 그만큼 이 IT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도 좀 보면 실무적인 질문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일단 먼저 한 가지 좀 꼽아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업무 방식이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자연스러워질 것 같은데 이 비대면 업무를 처리할 때 보안이라든지 업무 평가의 질을 좀 높이는 워크플로우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도입을 하려고 할 때는 어느 단계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 같은데 이 좀 비대면 방식 속에서 어떻게 이걸 처음부터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먼저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페이스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통상 ITSM이라고 하지만 서비스 나우인 경우도 ITSM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 요청, 변경, 장애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거기서도 이제 그걸 ITSM이라고 하는데요. 그 워크플로우를 먼저 도입을 하시고 점차 OM이나 ITBM형으로 확산을 해 나가시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결국에는 이제 비대면, 재택근무를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임직원의 뭐 출결 근무 관리라든지 업무 KPI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이 서비스나우가 어떤 좀 노하우를 갖고 계신지 뭐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조직 문화 측면에서 좀 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당연히 대표님께서. 네, 조직 문화까지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말씀드린 것이 직원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는 것도 중요하고 직원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각각의 업무 흐름들이 진행되는 그런 디지털 흔적들이 저희 서비스나우에는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얼마나 쓰고 어느 업무에 어떤 시간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원들이 그 업무 흐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고 떨어진 업무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보고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옆에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의 개념으로 그 흔적들을 빠르게 저희가 취합하고 또 업계의 KPI들을 이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거의 콕 집어서 정 실장님께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 IBM 솔루션 중에서 정 실장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이 이제 스마트 컨택 센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퍼블릭 서비스인지 아니면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건지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장님. 네, ITSM이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컨택 센터가 아니라 IBM이 갖고 있는 솔루션 중에는 그 IBM 컨트롤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뭐 IBM 솔루션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리미스 형태로 구축이 가능하고요. 만약 서비스 나우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서비스 나우는 기본 시작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뭔가 효과를 보시려고 하면 애초에 사상대로 일단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발표 주제죠.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관한 좀 짧은 질문 주셨는데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도입을 할 때 뭐 이슈라든지 제약사항이 있는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5가지 영역이라는 넓은 영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슈라고 생각하신다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진행하시면서 사실은 협업 인프라, 네트워크 도구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사실 고려를 하시고 도입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협업 도구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업무에 녹아들어 있는지 또 그것들과 어떻게 연결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시고요. 사실 도구라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도 중요한데요. 이전에 IT 시스템들이나 어떤 새로운 업무 체계들은 온사이트로 근무를 하시면서 사무실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옆에 물어볼 사람도 있고 도움을 받을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택근무나 거점근무에서는 옆에 물어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으로써 해서 디지털적인 어떤 서비스 데스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어떤 지원 인력들이 다 전화를 받아서 동시에 오는 그런 전화들과 그런 다양한 협업 도구들, 시스템들의 요구를 처리할 수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정 실장님 IBM에서 말씀 주신 것도 레프트 투 라이트 해서 많은 부분들을 셀프 서비스 하시도록 준비해 놓고 이 재택근무 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시게끔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안이나 이제 연동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한 제약사항이자 고려 사항들이시고요. 네, 실장님도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게 제약상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새로운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기존에 하던 일하는 방식, 절차 이게 모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 관리를 잘 해서 그 바뀐 어떤 워크플로우가 안착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아까는 이제 정 실장님을 콕 집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대표님, 김 대표님 콕 집어서 좀 질문 하나 주셨는데 질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워크플로우의 디지털화 부분에서 그 직원의 워크플로우 부분만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IT 전 영역의 워크플로우라든지 고객을 위한 워크플로우 부분도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IT 플랫폼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IT 플랫폼이라 하면 이제 알고 계시는 ITIL에 따른 ITSM, 또 IT 운영에 대한 모든 워크플로우들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으로는 저희 직원 영역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콜센터와 같은 그런 컨택센터를 위한 고객 지원 워크플로우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뭐 리갈이라든지 리스크란 부분, 많은 부분들을 저희 제품으로도 갖고 있고 저희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그런 워크플로우들은 커스텀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개발 없이 또 코딩 없이 직접 설계하시고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 플랫폼 내에서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두 분께 좀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워크플로우 플레이스를 도입을 할 때 이 기존의 ERP가 있잖아요. 이걸 대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ERP를 사용하면서 이 워크플레이스의 일부 기능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워낙 ERP 안 쓰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고 뭐 당연히 필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ERP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기존 ERP와 그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ERP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연계를 통해서 뭔가 자동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대표님. 예,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ERP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이런 ERP와 같은 레가시 시스템들, 인사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시고 그 위에서 저희가 디지털 앱을 통해서 직원 경험들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즉, 복잡한 인사 시스템 ERP를 저희 일반 직원들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 서비스나우나 또 IBM 왓슨과 같은 그런 봇들을 통해서 일을 대신 시키고 그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시는 걸 갖다 드리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두 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룬 주제가 지금 시점에 상당히 필요한 화두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달을 잘 했는지 모르겠으나 도움을 좀 받으시고 뭔가 앞으로 일하시는데 좀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이어서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IT에서 시작해서 또 직원 경험, 고객 경험 많은 부분들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또 너무 넓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직원 행복이라는 부분들이 IT의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 사실 직원이나 이 IT 영역에 대해서는 뭐 다른 영역에 비해서 투자가 늦었거나 또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본에 이제 불운한 이제 뉴로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역들을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 뭐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유익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 올쇼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